재정경제부 차관님 순서대로 발제해 주십시오. 예, 형사법 대개혁 행정형벌 합리화 추진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사회는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할 형벌이 문제에게 우선적 제재로 남용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70여 년간 형사법 규정이 급격히 증가하고 유사 규정들이 서로 중첩되는 부작용을 낳았으며 현재는 우리 사회가 형벌 국가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법률의 약 64%인 1069개의 법률에 형벌 규정이 존재하고 처벌 대상 위반 행위만 17,300개에 달해 국민 입장에서는 무엇이 범죄이고 무엇이 아닌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인구와 법률 개수가 우리나라보다 더 많음에도 형벌 규정이 있는 법률은 약 250개에 불과한 독일과 비교하면 우리 법 체계가 얼마나 과도하게 형사처벌에 의존하고 있는지 명확히 드러납니다. 이에 범정부 차원에서 형벌을 최후의 수단으로 되돌리고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형벌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형사법 대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개혁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째, 규범의 명확화입니다. 현행법의 추상적이고 모호한 구성 요건을 명확히 개정하여 국민이 법 적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둘째, 체계의 정합화입니다. 여러 특별법에 흩어져 있는 형벌 규정을 형법 체계 내로 편입하고 유사 조항과 법 적용을 정비하여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학교와 실무계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형사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특별위원회는 월 4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행정형벌의 선진화입니다. 무조건적 처벌이 아닌 실효적 제재가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형벌은 과감히 폐지해야 돼 단순한 행정상의 의무 위반이나 경미한 사항은 과태료 등 행정 제재로 전환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와 법제처 중심으로 형벌 선진화 전담 TF를 구성하고 지원기관과의 협의, 형사법 개정 특별위원회의 검토와 각 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행정형벌 통일적 정비 기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지원기관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한국법제연구원에서 공동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곧 그 결과가 나올 예정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기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안이 마련되면 전 부처에 위 기준안 및 각 부처 소관 형벌조항 현황을 송부하여 각 부처별로 선진화 대상을 검토하고 자체 개정안을 마련하는 자율적 정비 방식으로 행정형벌 선진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형벌 선진화는 전 부처 소관 법률 약 1,000개 이상을 대상으로 선진화 방안을 검토하는 작업으로 그 범위가 방대하고 전문적이어서 범정부 차원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각 부처에서는 법무부가 마련할 통일적 기준에 따라 소관 법령 중 선진화가 가능한 조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해당 분야 법령 운영의 실무를 가장 잘 알고 전문성을 갖춘 소관부처에서 개정안을 마련해 주실 때 현장감 있고 실효성 있는 선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점잖은 분이 점잖게 표현을 하니까 이게 임팩트가 약간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이게 실제로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요. 우리는 이제 법률가라서 그런데 이게 독일에 비해서 형벌 조항이 3배가 많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5배가 많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또 한 가지는 이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데 우리 국민들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이건 죄지, 이건 처벌되는 일이야 라고 인식하고 그 행동의 기준점을 마련해 주는 게 형벌이잖아요. 형벌.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행동의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도덕. 예를 들면, 이건 이러면 안 돼. 이런. 그러나 제재는 없는, 비난받는 정도? 도덕적 기준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과태료나 범칙금이나 이런 것처럼, 그래도 약간의 제재는 있지만 형벌이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러나 형벌은 마지막 단계잖아요. 그야말로 구금을 하거나, 심지어는 생명을 빼앗거나, 아주 절대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정들을 이제 형사처벌을 그야말로 아주 최고의 비난 수위 아닙니까? 형사처벌이라고 하는 게. 근데 이게 너무 남발이 돼가지고 아무거나 도덕 기준과 형벌 기준이 구별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게 이제 사법 국가와 형벌 국가화 되는 과정이고 웬만한 거는 다 형벌로 처벌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이 검찰 수사 기관의 권력이 너무 커져가지고
심지어 검찰 국가화 됐다는 비난까지 생기고 이게 사법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정치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오고 말았다는 거예요. 지금 드러난 현상들로는 죄형 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졌다. 도덕적 비난 대상이거나 아니면 징계 대상이거나 행정벌 대상이거나 민사 배상 책임을 지는 정도 대상들도 누군가 마음먹기 따라 가지고 그야말로 엄청난 형벌을 가할 수 있게 돼버린 거예요. 규정이 너무 모호하고 그걸 또 확장 해석하고 또 조작하고 심지어 이러다 보니까 이게 기준이 없는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이게 가장 원시적인 사회죠. 예측 불가능한 사회. 대체 뭐가 죄이고 뭐가 불인지 알 수 없는 사회. 지금 우리가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뭐든지 하기만 하면 이것도 포퓰리즘인데 뭐 문제만 되면 소위 엄형 혹형주의라고 합니까? 네. 그냥 형량만 법정 형량을 너무 올려놔가지고 구체적 타당성이 있게 법원 판사들이 판결도 할 수 없게 지금 입법을 한다든지 사실 이게 과잉 시대가 된 거죠. 입법 과정에서도 그렇고 사법 과정에서도 그렇고 행정 과정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국민들을 너무 이렇게 억압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달려왔다는 게 명확하고 그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뭐 독일은 250개 법의 처벌 조항인데 우리는 1000개가 넘는다. 1060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개별 규정으로 따지면은 무려 11,165개가 있더라. 이게 뭐가 범죄인지를 아무도 알 수 없는, 외우려도 외울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 또 하나 문제는 이런 것도 있죠. 뭐 벌금 500만 원 이하에 처한다. 벌금 500만 원 하려면 그 수사해야지, 재판해야지. 그 벌금 300만 원, 500만 원 해봐 아무런 제재 효과도 없는데 사회적 낭비죠. 공권력 낭비다. 이게. 네, 그렇습니다. 왜 이런 걸 하냐 도대체. 징역 1년 이하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 평소에 적용도 안 하다가 미운 사람만 딱 찍어가지고 이런 처벌 조항이 있네. 이래가지고 이게 처벌하고 말이에요. 이 선별해가지고 이제 악용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은 이번에는 한번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덕 기준, 행정벌 기준, 민사 책임 기준, 형벌 기준이 달라야 된다. 형벌은 반드시 필요한 최후 수단으로 절제돼야 된다. 그리고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 네. 그런 취지라는 걸 한번 제가 한 번 더 강조 삼아 하려고 우리 법무장관 희생양 삼은 거고요. 아주 준비는 잘하셨는데. 네, 뭐 철저히 준비하고요. 어쨌든 네. 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규범이 추상적인 불명확한 게 너무 많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뭐 형법이나 상법상의 배임죄라든가 또 직권남용죄, 명예훼손죄 그래갖고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정비해갖고 국민들이 피해보지 않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판단하는 사람들의 권력이 너무 커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심지어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혹시나 해서 그냥 아무나 걸고 그럼 또 예. 재수 없으면 징역 살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애매해도 수사하고 그냥 기소해버리고 법원에 넘기는 그런 행태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은 보니까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또는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게 형사법이 대원칙인데 1명이라도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혹시 10명이 억울한 들 뭔 상관이 있냐. 지금 이렇게 완전히 전도가 돼버렸어요. 네. 외교부는 뭘 하세요? 아니 그 같은 취지의 말씀을 네. 꽤 오래전에 하셨기에 네. 저희들이 좀 다른 나라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특히 그 유럽 대륙법계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형벌을 최후의 수단으로 쓴다. 그리고 형사처벌 중심의 국가 경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행정제재나 뭐 그런 것이고, 프랑스에서는 특히 과잉수사나 전과자 양산 방지를 위한 제도적 조치도 만들고, 그러면서 거기 프랑스 사람들이 늘 그 얘기하는 인권 전문 학자죠. 미셸 후코라는 사람이 한 얘기가 칼만 사용하는
형벌 국가로는 안 된다. 가위와 과위부터 톱까지 다양한 수단으로 국가가 그거 더 무서운데? 야구 어머니 더 무서워. 그렇습니다.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예측 불가능한 사회가 되면 그 사회는 원시적인 사회인 거죠, 그죠?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가 잘 준비하시고 각 다른 부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낭비도 너무 많고 불합리성도 너무 많은 게 이 처벌 영역인 것 같아요. 자, 다음 얘기하십시오. 예, 두 번째로 재경부의 제3차 경제정보 합리화 추진 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